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2019년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핵심 지역의 집값이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부터 집값 상승이 수도권 전방위 상황이라서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상승론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나 살리려고 하는 빈약한 규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 지정과 집값을 잡을 규제가 발표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투자는 금물입니다. 당분간 집값이 눈치 보기 장세 혹은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이 지금 완전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신이 나잖아요. 결국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탐욕이 지옥의 굴레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탐욕을 부릴 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자, 수도권 집값 폭락장은 올까? 분양가 상한제 이후 부동산 투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평가, 뉴스를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정부입니다.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승지역 곧바로 추가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뭐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것이다. 세 번째, 건설 활성화 방안과 상반되는 주장을 좀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토목도 살리려고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그러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또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반된 내용의 어떤 딜레마, 이걸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론입니다. 국회는 이제 여당은 당연히 긍정적이고 야당은 부정적이겠죠. 부동산 상승 신호만 줄 뿐.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큰 의미가 없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분상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청량리라든가 목동이나 이런 곳들은 지정하지 않았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거기는 분양하려면 꽤 남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형평성 문제, 여야 상반된 주장. 자, 효과는 좀 더 관망을 해봐야 알겠다. 이번에 언론사 건설사는요, 핀셋 두더지 잡기식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솔직히 아주 치밀한 어떤 큰 계획의 전방위적 분양가 상한제도 아니고 그냥 올라오면 때리고 올라오면 때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집값이 잡히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로또 분양, 풍선 효과,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아마 나타날 것이고 로또 분양만 양산할 것이다. 공급 부족, 집값 상승, 결국은 공급이 부족돼서 집값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공급 부족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 5년 후에나 공급 부족 이야기를 꺼내야죠. 지금 이제 분양하는데 무슨 공급 부족이에요. 그죠? 이것은 건설사가 전형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막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부 편을 많이 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아주 혹독합니다. 보세요. 집값 잡을 생각이 없다. 솔직히 저도 동감합니다. 이 의견에.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두 번째, 총선용 생생내기다. 역시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서울 6%에 불과합니다. 6% 가지고 얼마나 94%를 잡을 수 있느냐. 경기도는 아예 제로입니다. 경기도 일반 집값이 뛰고 서울 일반 집값이 뛰는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 이번에는 국민들, 전문가의 의견, 해당 주민들은요, 거센 반발을 하겠죠. 자, 왜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한테 실시하느냐. 전체 국민들은요, 이번이 대체적으로 약한 규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집값 상승 축소. 결국 이번에 발표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한다는 의견과 이 상승이 축소되거나 보합권으로 맴든다라는 의견으로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요. 왜?
전반적으로 약하다. 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예상지역. 지금 보면 서울 미지정된 전역이 풍선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목동, 부가현, 흑석, 청량리 이 일대는 풍선효과의 영순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전역도 풍선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과천, 분당, 광명 이곳이 풍선효과의 역시 영순위가 되겠죠. 또한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많죠. 하남, 안양, 용인 이런 곳들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집값이 꺾이지 않은 대구, 대전 기타 지역들도 지방도 혜택을 본다. 자, 이러한 풍선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하지만 그 풍선 효과는요 단기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요. 혹시라도 추가 규제가 생긴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 집값 등락의 요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집값 등락 요인, 이 빨간 부분, 보라색 핑크 부분하고 이 파란 부분을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먼저 올라가는 부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 이번에 소극적 정책 맞아요. 경제 불안, 건설업 활성화, 이걸 미명하에 지금 소극적으로. 그 다음에 집값 이용할 경우, 만약 정부가 집값을 이용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요 진짜 걱정되는 건 폭등해버릴 수도 있어요. 2018년처럼. 이건 정부가 조절한다고 해서 조절할 집값이 아닌 거예요. 세게 눌러도 올라가는데, 튀어 올라가는데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폭등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물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이겁니다. 폭등. 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28억으로 뛴다든가, 지금 현재 10억짜리가 한 4, 5억짜리가 10억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 10억짜리가 17억으로 뛴다든가, 이 가능성이 0%가 아니에요. 왜? 정부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수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아직은 소극적 관망입니다. 금리 인하와 부동자금, 이것도 역시 집값 상승의 큰 요인입니다. 금리 인하는 집값 상승 계속 아마 이어질 거고,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다만 부자들의 돈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우리나라 강남을 사거나 서울에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해외 투자 서울 쏠림, 지방과 해외 투자자가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서울 공급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적 요인이 집값 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이번에 하락, 정부의 적극적 정책, 아까는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엔 적극적이죠. 집값 폭등 추가 대책 지속, 집값 상승했을 경우 추가 대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강력한 대책, 이걸로 집값이 이어진다면 아까 같은 폭등이 아니라 이번에는 폭락 시너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불안과 악화, 상당히 심각하죠. 경제 불안, 집값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 경제 악화 시에는 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값 거품 거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집값 거품이 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2배, 3배 뛰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팩트이고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하거나 이 거래량이 워낙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급감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집값 최장 상승, 피로감이 증대되고 있죠. 자, 투자자 거래 급감, 인구 급감, 이런 요인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시세와 거래량, 시세는요 보면, 자, 지금 8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동산 114 자리 보면 서울 전체적으로 0.09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0.07까지. 그러니까 계속 소폭의 상승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보세요. 이 노란 거. 이거는 정말 폭등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는 많이 뛰고 있죠. 그런데 이번 발표를 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근데 집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요. 자, 4월부터 지금 9월까지 보시면 계속 올라갔다가 7월을 정점으로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이것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 긍정적인 요인과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 부정적인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제 관망이 되겠죠. 그 다음 건사년 전망과,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전망과 전문가의 전망 보시면
19년 4분기부터 2020년 전반적으로 수도권 마이너스 0.3, 전국 마이너스 0.8, 지방 마이너스 1.2. 그래서 0.3%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문가들은요, 자, 강남, 마영성, 집값,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1에서 3% 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요, 겨우 약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이 있다면 거의 9명, 8명은 상승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전망을 해요. 그 까닭은 정부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부터 2022년 서울과 경기 입주 물량, 이것도 좀 중요해요. 자, 앞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13년이거든요. 2013, 14, 15, 16, 17, 18, 18년이 정점이네요. 집값이 오르는 이 상승장에 자, 입주 물량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여러분들 많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여기 보세요.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량은 많은데 집값은 폭등했잖아요. 특히 2018년이 제일 많이 뛰었잖아요. 물량도 제일 많은데. 경기도, 서울. 이제 여기에서 공급 자꾸 노래 부르는데 그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거지. 자, 2019년은 좀 하락했고 2020년으로 갈수록 내려갑니다. 자, 대략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2021년까지는 그렇게 엄청나게 걱정될 수준은 아니에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주 물량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부터 물량 줄어들면서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요. 여기 2010, 11, 12, 13 이때 오히려 물량이 적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락장의 물량이 적을 것이다. 2019년 거래량과 시세 추이. 지금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집값은 계속 플러스, 특히 2018년에 이렇게 많이 줬죠. 계속 플러스. 잠깐 이때 3, 4, 5월 달에 마이너스 되다가 다시 또 소폭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에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아주 급감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27곳,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42곳. 분양가 상한제 어느 지역인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기와 같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고양 남양주시 일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이곳이 해제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시 수지, 기흥구, 그 다음에 수원시 팔달구, 세종시, 지금 경기 지역 상당수가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기 지역만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고, 투기 과열지구나 단순 조정 지역은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 자, 87곳.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매수한 다음에 이런 곳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이 나중에 집값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개포주공 1단지, 주공 4, 대치, 음막, 구마을 1, 대치 쌍용 1, 도곡 3익, 삼성 홍실, 압구정 특별계획 3, 4, 5구역, 역삼 1, 청담 도곡, 일원 1, 개포 한신, 청담 1, 3익, 잠원 17, 반포 3, 반포 우성 등이 있고요. 반포 5, 반포 주공 1, 1, 2, 4지구, 그 다음에 3호 가든 5차, 방배 8, 3호 3익, 방배 5등, 서초 2, 신동아 등, 그 다음에 송파, 잠실주공 5단지, 가락 사망극동, 마천 3, 송파, 삼익맨션 한양 2차, 신천 미성크로바 진주, 문정 가락 1차 현대, 방이 한양 3차, 가락 상하 1차 오금동, 강동의 길동 신동아 1, 2차, 둔촌주공, 시범광장 아연 2, 한남 3, 용산의 한남 3, 그 다음에 성동의 성수 전략지구, 이런 곳들은 여러분들 집값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파트나 지구가 아니래도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대부분 지역들의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 곳들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자, 그렇지만 분양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강남구의 대치 2지구 같은 경우는 비적용, 이렇게 해서 여기 보기와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주택수별 부동산 전략, 이거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약하다고 해서
정부 정책이 계속 약하다고만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주택수별. 먼저 무주택자 전략. 누가 뭐래도요, 특공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점 50점 이상인 경우는요, 가점제 우선에 주점제를 활용해서 릴레이식으로 청약해라. 물론 서울 같은 경우 처음에 70점이 넘어야 뭐 당첨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50점 넣으면요, 무조건 가점제, 주점제 다 집어넣으세요. 가점이 낮더라도요, 추첨제까지 감안해가지고 일단 넣으세요. 릴레이식으로 청약을 계속 진행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이거 로또 분양이고 당첨도 안 될 건데 왜 넣냐, 이렇게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기존 집 많이 올라간 집을 사라는 꼴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집을 지금까지 안 잡고 무주택자들은 억울하지도 않나요? 지금까지 집을 안 잡았어요. 역사상 단군 이래 최악의 상황이고 지금 7년, 지금 6년째 지금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 시점에서 집을 잡는다, 무주택자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매도 호가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점이 낮은 실거주자는요, 호가 조심하면서 이제 꼭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겨울 급매로만 접근해 주셔야 돼요. 급매로만. 얼마 전에 실거래가를 확인하시고. 1주택 전략. 이번에 1주택자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으므로 서둘지 말고 올 겨울부터 2022년까지 지속. 그러니까 올 겨울부터 2022년까지 지속하라는 말은요, 과정상 하락장을 보면서 급매로 매수하라는 뜻입니다. 빠른 사람은 올 겨울이고 늦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1주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로 하는 거예요. 보유주택이 만약에 입지가 경기도 외곽이거나 세대수가 너무 적거나 유형 아파트가 아니고 뭐 이상한 것이거나 할 때는요, 이러한 문제로 오르지 않으면 갈아타세요. 이런 것들 갖고 가면 안 돼요. 던져버리셔야 돼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보유주택이 환급성이 없다. 나는 그냥 정상적인 아파트인데 정말 여기는 거래가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사유로. 그렇다면 이런 거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것은 곧바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곳으로 갈아타고요. 잘 들으세요. 갈아탄 다음에 하락장 바닥에서 갈아타기에 대비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거래가 잘 안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하락장에 거래가 안 팔려야 될 것이. 그러니까 이걸 던져버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좀 황금성 있는 것으로, 많이 뛰지 않은 것으로 갈아탄 다음에 나중에 하락장에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라. 2주택 이상의 전략은 또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이런 사람은요, 볼 것 없습니다. 그냥 던지세요.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어디든지 상투예요. 2주택이라도요, 가급적이면 하나를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 2주택자는 영원히 세금 감면이 없어요. 일시적 2주택은 지금 어떤 때기 때문에 팔으려고 하는 거고, 2주택은 영원히 세금 감면이 없어요. 중과세는 폐지될 수 있겠지만 2주택 이상자는 투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를 매도를 잘 해가지고 저평가된 것을 새로 매수하거나 또는 갈아타기, 이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자녀 앞으로 갭 투자 또는 미래 실거주 목적인 분들은, 이분들은 한없이 뭐 2, 3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올 겨울부터 2022년 역시 저점, 최대한도로 싼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꼭 나는 뭐 비싸지 않은 싼 곳을 매수한다 그러면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좀 메인 지역에서 집값이 별로 뛰지 않은 곳들, 이런 곳들 좀 유망합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 정상에 집이 솟아있네요.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간 집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분간 집값이 눈치 보기 장세 또는 강보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이나 2018년과 같은 폭등 장세는 사실상 오기 어렵고 거래 부족 상황에서 호가 중심으로 오르는 중이므로 매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중심으로 청약과 내 집 마련, 급매 매수가 양면성을 띌 그런 상황은 요구가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방송, 서민과 중산층의 등대가 되는 알찬 경제부동산 방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